제가 수업 들을 때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온 수업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해주신 말씀이 유저 100명 모으는 거 너무 힘든데 1000명 모으는 거는 더 힘들고 10,000명 모으는 거는 죽도록 힘든데 10,000명에서 10만 명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부여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반전은 저희가 이제 2만 명인데 너무 어려워요. 네, 창업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쉬웠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제보다는 어제가 훨씬 더 힘들었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들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안녕하세요. 저는 링글 화상영어 공동대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링글은 미국과 영국에 있는 명문대 출신 튜터들이 1:1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도에 창업을 해서 매년 두세 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객 2만 명, 튜터 1,500명을 보유한 에듀테크 서비스입니다. 이력서에 더 좋은 회사를 쓰는 게 대학교 때 제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그러면 난 좋은 회사를 가야 되고, 좋은 회사를 가려면 경영학과 출신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경영대로 전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회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였고요. 되게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 컨설팅 회사가 최고거든요. 일단 들어오면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이게 괜찮은 이력서가 나오고, 입사해서 제가 한 6년 정도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회사를 떠나서 많이 창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 한국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로컬 했거든요. 그랬을 때 보였던 사람들이 저커버그 아니면 에어비앤비 만든 사람들, 제가 82년생인데 다 8284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들만큼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값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보니까 다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학교가 스탠포드. 나는 무조건 이 학교에 간다. 스탠포드 MBA 에세이 1번 질문이 유명하거든요. What matters most to you and why인데,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리뷰해 봤을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던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원하고, 그때 이제 든 생각은 적어도 내가 내 에세이에 솔직한 인생을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틀린 영어로 막 겁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운 좋게 이제 스탠포드가 돼서, 그러면 진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은 거죠. 입학을 9월에 했어요. 리크루팅 페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막에 회사들이 막 진치고 있어서 애들 이력서를 미친듯이 받아가는 거예요. 되게 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들까지. 역시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MBA 친구들이 자기 이력서 가지고 갔다가 다 속된 말로 뺀지를 먹었거든요. 공대생 아니면 우리 MBA생은 안 뽑아. 여기가 되게 웃긴 게, 개발자가 아니면 사실은 인정받기 어려운 동네잖아요. 미국 애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제 앞에서 울었던 미국 애들이 꽤 있어요. 자기 힘들다고. 나 뉴욕에서 뱅킹했어 하면은 우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되게 좋았어요. 제 과거가 인정받는 커리어를 하고 싶었으면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저 테크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트럭을 한번 할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이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당시도 이곳의 분위기가 창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창업해볼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되겠어? 수입 끊기는데 괜찮아? 팀은 있어? 이러면서 좀 걱정하는 분위기면, 여기는 해봐. 옆에 있는 애들도 다 해. 그래서 되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랑 MBA 동기였던 친구가 링글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자기 룸메이트한테 영어 너무 많이 배웠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싶대. 근데 자기 같은 스탠포드 애들 굉장히 많대.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많이 해볼게가 아니라 일단 해보고 나서 아니면 관두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였고 나한테 큰 좌절감을 준 거였는데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미친듯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스탠포드 올 때
내가 영어로 피할 수 없는 환경에 가서 한번 극복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클래스메이트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만 하면은 저는 거의 이제 초딩인 거예요. 나 여기 왜 왔지? 남들은 수업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막 배우는데, 저는 수업 시간마다 한마디라도 하는 게 제 미션이었거든요. 이 아쉬웠던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겠다. 과거에 아쉬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제품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창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This is video. 처음에는 모든 거를 외부 툴을 써서 테스트를 했어요. 화상 연결은 그 당시 구글 행아웃으로 했고요. 성파님이 학부생 기숙사들을 막 넘나들면서 튜터 10명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튜터들한테는 저희 사비로 페이하고, 고객분들한테는 무료로 수업 제공하고, 대신 이제 조건은 우리가 들어가서 수업을 좀 보겠다. 근데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분 수업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수업은 너무 길어요. 한 35분이 되면 급격하게 얘기가 줄어드는 걸 좀 봤거든요. 수업 시간은 40분으로 하자. 그리고 자유주제 수업으로 열면은 다들 뭐 햄버거 얘기밖에 안 하고, 이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얘기거리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메모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자. 그런 컨셉이 다 나왔던 거죠. 그렇게 4개월 정도? 무료 수업 한 몇백 개? 수업을 관찰하면서 좀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모아둔 돈은 무료 수업 제공하면서 다 떨어졌고, 근데 학교에서 대신 론을 해줬어요. MBA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론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틸만한 빚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유료화를 언제 시작할까라는 지점을 적어도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유저분들 중에 50%가 유료화 된다고 하면은 나는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했었는데, 그게 2016년 1월 정도였어요.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 갖췄을 때 처음으로 유료화 시작했고, 그 무료로 수업하시던 한 50명 중에 한 3, 40명이 이제 저희 유료 고객으로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링글 페이드 유저가 되신 거죠.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대신 얘기해 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그 노력을 보면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이 좀 불편하지만 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쓸 용의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 고객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부채의식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제품이 좋아서 결제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불편하지만 어찌됐건 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링글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도 졸업할 때 처음으로 엔젤을 받았어요. 그 엔젤도 원래 제한받았던 금액이 50%만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학교에서 돈 받으면은 머리 쓰는 게 아니고 돈 쓴다고, 그 얘기가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서 제한받았던 금액이 50%만 받았어요. 저희는 조금 받고 머리를 쓰겠습니다. 근데 후회했죠. 아이씨,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MBA 수업에서 항상 했었던 얘기가 Do things don't scale. 처음에 너무 스케일하려고 하지 말고 유저분들이랑 대화 많이 하고 프로덕트를 좀 더 만드는 데 집중해라 라고 계속 얘기 들었던 시점이어서, 저희는 제품만 팠거든요. 제품만 단 하나의 수업이라도 유저분들한테 가치가 없는 수업을 제공하는 게 되게 좀 싫었어요. 이분들이 돈을 내셨으면 첫 번째 수업부터 가치를 해야 된다. 저희 그 당시 서비스가 UX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유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값어치를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익숙한 대로 쓰시니까 이거를 고쳐야겠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저희 팀에 UX 디자이너도 없었어요. 그냥 개발하시는 분들이 디자인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저분들을 만나서 노트북 열고 수업 화면 보면서 30분 동안 설명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한테 카톡 보내고 찾아뵙고 링글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 왜 들으시는지, 저는 이걸 왜 시작했는지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서로 좀 온라인이 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유저분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창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거를 만든 거지,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기준이 6개월 내에 우리가 원하는 집에 왔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어 문제 해결을 하는 서비스를 어디까지 만들었나.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나아지는 게 없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드래곤볼로 치면은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가서 약간 수련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2019년도에 시드라운드 19억, 그리고 2021년도에 A라운드 그때 한 215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A라운드 타이밍이 창업한 지 한 6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코비드 시작할 때,
세상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뜬다. 성인 에듀테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출할 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비대면 시대가 된다고 한들 사람들이 더 영어 공부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저분들을 한 몇천 명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코비드가 아니나 공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광고비를 더 많이 집행을 하고 비대면 교육식이니까 유저를 더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의사결정했을 때 저희는 광고비를 오히려 줄였어요. 적어도 영어 공부가 간절하신 분들은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흑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A라운드 투자가 결정이 된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BCG 다닐 때 그 하버드 MBA 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짜여진 전략? BCG가 짠 전략?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MBA에서 배운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비전부터 시작해서 제품, 사람, 시스템이 온라인 되어 있을 때 성공한다. 근데 회사가 언제 가치 파괴가 일어나냐? 그 온라인이 무너질 때. 저희가 이제 한 70명 정도 회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링그를 아시는 분들부터 사실 링그를 마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혼선들이 항상 있어요. 링글에 있는 팀분들을 하나로 온라인 시키는 작업이 사람이 늘면 늘수록 그다음에 튜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초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오늘도 우리는 원 팀으로 회사의 비전과 제품과 사람과 조직과 시스템을 계속 온라인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제품이 전부다. 그리고 제품은 사람을 향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회사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링글의 본질은 제품 하나로 승부한다. 갑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튜터들한테 우리 하버드 에세이 쓰는 법 책 쓸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좀 돌아가더라도 아니면 좀 길게 가더라도 유저분들이 영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제품 만들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 인생의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링글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저분들과의 성실한 소통을 멈춤 없이 실행을 했었던 거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저분들이랑 더 소통하고 싶어요. 저희가 스케일업이 될수록 유저가 10만, 100만 그 가운데서도 그냥 100만이 우리 유저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허무한 숫자인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많은 유저분들과 대화했고 그 유저분들의 인생을 이만큼 들었고 유저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야 이거 우리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없고 여전히 더 잘해야 되는 부분만 보이지 이젠 됐어 이런 거는 아직도 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창업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쉬웠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영상 보면은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찍으신 영상 보면 저는 MBA 수업 했을 때 생각 많이 나요. 제가 수업 들을 때 Airbnb 창업자가 온 수업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해주신 말씀이 유저 100명 모으는 거 너무 힘든데 1000명 모으는 거는 더 힘들고 10,000명 모으는 거는 죽도록 힘든데 10,000명에서 10만 명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부여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어도 절대 안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취업해야 돼, 어디 이직해야 돼, 어떻게 얘기하면 황금 이력서를 만드는 데 되게 집착을 했다면 제 인생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력서를 덮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여기에 뭘 쓰던 이력서는 나한테 큰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찾아서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 현재 스테이터스가 전 너무 좋거든요. 과거에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그냥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작은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죠.